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시사정당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배 대표님. 네. 7일날 이화영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화영 이 판결과 아주 직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화영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이화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대북 송금 사건은 직결이 되어 있는데 이화영이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 이렇게 지금 받았는데 예. 그동안 이재명은 대북 송금 우려고는 아무 관계없고 쌍방울이 북한하고 이 사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건넨 돈이지 경기도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판결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주었다는 것을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명확하니 판결문에서 적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0만 불에 대해서 지금 쌍방울에서 대납했다는 것을 판결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쌍방울이 대납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화영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예요. 예. 근데 그 보고를 했다라는 것을 1심 재판부에서는 인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지사가 그 진술을 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 그렇죠. 했죠. 그래갖고 난리가 나버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변호인이 교체가 됐고 또 이화영 전 지사의 배우자가 난리를 쳤었죠. 예. 그러면서 그 뒤에 나왔던 것이 이른바 옥중 편지 형태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 그 뒤에 마치 검찰하고의 술판 조작론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법적 용어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 진술의 임의성이 확인된다. 예. 임의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반성이 확인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 진술로서 의미 있는 진술로 받아들여진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은 뭐냐면 이화영이 그것이 강압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판단했을 때 보고했다라는 그 정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했고 그리고 또 일관된 게 나온 것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죠. 조폭입니다. 조폭 출신인데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자기도 돈을 준 거지. 예. 아니 이화영이를 믿고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화영이를 믿고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구속이 됐었거나 구속돼서 조사받았던 그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경기도와 그리고 경기지사와 함께하는 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 전달이 된 거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도에도 평화부지사라는 자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경기도가 북한에 가깝지만 강원도는 평화부지사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평화부지사라는 걸 그것도 이해찬의 고자진 출신이죠. 이화영 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삼각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찬, 이화영, 이재명 쓰리리입니다. 예. 쓰리리,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가 됐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북 송금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했던 건데 오죽했으면 민주당 관계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줄줄이 사탕입니다.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예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대장동, 또 부인의 불법 카드.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대북 송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북 송금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달러.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 300만 달러, 200만 달러가 그러니까 이른바 쌍방울이 대납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대납이라는 게 중요해요.
쌍방울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를 비빌 언덕으로 해서 북한과 이제 협의를 하고 그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은 실제 이제 800만 달러 중에서 500만 달러는 다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른바 바이오 농학 뭐 비즈니스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북한에 이제 대가로 지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2019년도에 한참 방북이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대선 후보로서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선 후보로서 제3자 배임인 겁니다. 제3자 뇌물 수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본인이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북한에 갔을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쌍방울이 방북 대가로 북한에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거를 대납을 해준 것인데, 지금 이렇게 실형 선고가 9년 6개월이 났다라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당시 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규명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규명이 된 거죠. 사실은 이 사건도 문재인이가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이재명이도 데리고 특별 수행으로 갔으면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안 데려갔죠. 근데 박원순이하고 최문순, 강원지사만 데리고 가니까 이건 나는 물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 시켜가지고 북한을 방문해서 단독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선까지 몰고 가겠다. 그런 계획하에 일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때도 이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임의성을 인정할 그렇죠. 수가 있다. 그런데 양측 주장이 다르니까, 그렇죠. 양측 주장이 서로 다르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본안 소송으로 가서 다퉈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도 지금 이화영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 부분은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적시를 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적시를 않은 내용을 뭐 판사가 일부러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 측에서 이화영이가 이 대북 관련해서 17차례 이재명한테 사업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 네. 신진우 부장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보고했다는 그 내용들이 김성태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영과는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한다는 것뿐이지. 맞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부터는 전부 다 이 김성태가 여러 차례 이화영한테 그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느냐, 그거 보고를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다 진술을 했고, 다른 사람들 또 방영철이라든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 진술에서도 그게 그게 다 드러났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화영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명백한 물증 자료를 끄집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그걸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놔두질 않겠죠.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이화영과 김성태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과 만났을 때의 또 근거, 또 두 사람의 진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일관되다는 거예요. 일관되고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이라. 불일치하지가 않아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김용이나 정진상 경우, 김용의 경우에도 그 부분이 뇌물을 수수한 부분이 매우 그 구체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유동규와의 사이에. 그래서 유동규의 진술도 일관됐다는 거를 그때 재판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발언이 일관되다라는 거. 물론 처음에 이제 초반에는 왔다리 갔다리 한 게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뭐냐면 김성태는 조폭이에요. 김성태는 잃을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화영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김성태 판결도 이제 곧 나오겠죠. 7월 12일 날 그러니까요. 다 아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6월 7일 날 이화영 내려졌고 이제 7월 달에는 김성태 나오고 나면 누구를 향하느냐. 검찰의 이 화살이 또 재판부의 화살이 이재명 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한테 갈 수밖에 칼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쌍방울 대북선거 관련된 것도 있지만 지금 뭐 있으면 공직선거법 있죠? 예. 검사사직. 지금 총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총선부터 올해 내년까지 하루가 멀다고 재판이에요. 하루가 멀다고 재판이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많은 재판들 중에서 단 한 건만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돼도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못 나가죠? 못 나가죠. 못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의원직도 상실되죠? 판결이 예. 대선 직전에 실형이 선고되면 대선 직전에 의원직도 나와서 상실됩니다. 네. 확정이 되면은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6개 사건 8개 혐의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런데 거예요. 이번에 또 하나가 추가돼서 7개 사건 10개 혐의예요. 그렇죠. 이번 혐의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제3자 뇌물죄. 이 수혜자가 누굽니까?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국안 거래법 위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짜고 북한에. 공범으로 예. 이화영, 이재명 짜고 요 김성태 대납해. 그래가지고 외국안 거래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몰래 돈을 들고 그렇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선양에서 북한한테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일부는 또 환치기로 해갖고 넘겨줬고. 매우 조직적이에요. 매우 조직적이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뭐 재판을 다 앞두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불거졌던 왜 빨리 검찰이 수사 안 하냐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 중입니다. 재판도 매우 느려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검찰 수사도 많이 느렸었다라는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재판도 우리나라는 매우 느려요. 그리고 또 눈치도 봅니다. 지금 뭐 검사 이것도 20개월 만에 그럼요. 1심이 나온 거 아닙니까? 1년 그럼요. 8개월 아닙니까? 지금 뭐 다수당이라서 검사도 탄핵시키는 마당에 재판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매우 또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판결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데 9년 6개월 실형이거든요. 아까 내용에 대해서도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이 검찰과 재판부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죠. 사실은 지금 검찰에서는 이재명 관련 수사도 다 해놓은 상태라는 99.9%가 돼야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아일보라든가 일부 언론 보면은 빠르면 다음 주에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추가 기소죠. 추가 기소죠. 추가 네. 기소. 그렇게 되면은 이제 4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여기는 수원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죠. 수원까지. 그 대북 송금은 아직 기소가 안 됐어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 기소가 되면은 그건 재판이 수원입니다. 수원. 그렇죠. 그러니까 4개 재판을 서울서 3개 받고 수원에서 1개 받으면 그게 대표 수원이요? 멀어요. 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제 문제는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원석 총장이 과연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칠 것인지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있는 것이고 영장을 쳐서 기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면은 불구속 기소로 갈 건지. 불구속 기소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어차피 뭐 보수 쪽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당당하게 영장을 쳐야 한다. 그런 주장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그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그렇죠. 문제고 네네. 검찰은 검찰대로 원칙대로 해야 하는 거다. 그게 맞죠. 왜 그러냐면 종범들은 전부 구속되어 있는데 그렇죠. 사실상 종범 예. 아닙니까? 이화영 이하는 안부수든 김성태든 그렇습니다. 방영철이든 그 사람들 다 구속됐지 않냐. 예. 그런데 제1당 대표고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구속영장도 못 치면 이게 무슨 사법정의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그렇죠.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야죠.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예. 주장도 있는데 이원석 총장은 좀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가지고 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임기가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부 유튜버들은 구속영장이 초입게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관심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아니 김건희 여사는 소환 수사까지 다 하겠다면서 왜 이재명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안 하느냐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검찰에서도 자칫 이제 구속영장을 하는 것이 지나치게 이제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거 아닌가라는 또 부담이 있겠죠,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어차피 체포영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부결될 것은 뻔한데 쇼오는 것 아니냐. 그렇죠. 또다시 그렇게 되면은 장애 집회 나와서 검찰 탄핵, 검찰 타도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검찰의 부담이 있겠지만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법과 원칙대로 하면은 구속영장을 그러니까요. 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판단은 정치권에서 할 그럼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죠. 왜? 또 몰라요. 이 체포영장 오면은 뭐 가결이 안 되겠지만 또 이탈표가 지난번에도 저는 가결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추미애 국회의장 안 되는 거 보면요. 몰라. 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원식이 단독 개헌에 한 거 아닙니까? 원구성은 그렇죠. 언제든지 본회의는 소집해가지고 이거 부결시킬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러나 거기에서 이탈표가 조금 나오기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상당히 여권으로서는 덕을 보는 것이죠. 덕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임위원장도 보면은 다 친명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또 표단속을 또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예.